뒤에 선택지의 답부터 한번 골라볼까? 이거 선택지의 답 몇 번으로 고르면 되냐? 글 예습 해왔으니까요. 몇 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러니까 설득한다는 건 결국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는 건데, 상대방의 생각을 바꿀 때는 상대방이 스스로 관점을 조금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리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 그쵸, 분사구로 시작하죠. 분사구. 얘도 컨빈스 A 투부정사로 보면 되거든. A가 투부정사도록 설득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 컨빈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할 때 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레이아웃, 그 펼쳐 놓으려고 하는 거죠. 논리적인 주장을 내가 하는 거잖아. 또는 그 메이크, 그 열정적인 플리, 항변 혹은 주장을 하는 거죠. as to는 얘 전치사다. 전치사 자주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얘 뒤에 y는 네모 가로를 묶어야죠. 뭐와 관련해서 그러냐면 그들의 관점이 옳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쵸?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닫으면 되죠.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 그 다음에 and 뒤쪽으로 다시 주어랑 동사 나오는 거. 무엇에 대해서 열정적인 또 항변을 하냐면은 왜 그들의 관점이 맞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린지에 대해서 열정적인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는 거죠. 하지만 너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너는 깨닫게 된답니다. 뭐를 깨닫게 되냐면 이것이 오픈 워크, 자주 효과가 없다. 워크는 여기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거든.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한다는 게 사실상은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as soon as 누군가가 figure out, 그 생각하자마자 뭐를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거냐면은 너가 그 미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마자, 근데 어떤 미션에 있는 거냐면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미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자마자 메타포리컬, 비유적인 셔터라는 게 내려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바꾸고자 하면은 우리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더 나은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랍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가능성이라고 해석할게. 만약에 너가 지금 에스크 뒤쪽으로 목적어는 퀘스천 쓰고 지금 형용사가 2개 수식해 주는 거죠. 만약에 너가 잘 선택되고 오픈 엔디드니까는 결말이 열린 거잖아. 즉 결말이 열린 질문을 한다면, 근데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은 사역동사, 누군가로 하여금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 챌린지는 도전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그 누군가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가정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잘 선택된 결말이 열린 질문을 한다면은 너는 더 나은 가능성을 갖게 될 거래. 그러니까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가 아니라 질문을 이제 제시를 하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approve of 하면 인정하다죠. 어떤 아이디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5월 사이로 조건이 2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구조파악은 일단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승인하는 경향이 있대, 허용하는 경향이 있대. 근데 조건이 2가지거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밖에 있는 다른 생각을 우리 쪽으로 승인을 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입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했다고 하면은 그 어떤 아이디어를 승인하는 경향이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냐? 그 다음에 2번째 조건은 뭐냐면 최소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유도된 거거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면은 그 어떤 생각을 승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Therefore, 그러므로 encouraging, 이 allow를 동사죠. encourage A2 부정사. 헷갈리는 애들은 이거 전부 다 2번 형광펜 쳐놔라.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굳이 2번 형광펜 치지 않는 거거든. 누군가가 그들 자신의 세계관에 그 이의를 제기하도록 encouraging, 조금 권장하려면, 장려하려면은 장려하는 것은 종종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입시키지 말고 상대방의 세계관에 좀 이의를 제기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뭐 하는 것보다? 그들을 강요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쵸? 받아들이도록 너의 관점을 사실로. 뭔 말인지 하고 있냐?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고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에스크 뒤쪽으로 써먼. 누군가에게 잘 선택된 질문을 물어보랍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들 자신의 관점을 바라보도록 하는 질문이죠. 또 다른 각도에서. 그러면 지금 ask 명령물이니까는 그 다음에 end는 그러면 이것이 trigger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새로운 통찰력을. 뭔 말인지 되니? 주제문은 6번 아니면 7번으로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전 7번으로 고를게요. 명령문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지 말고 스스로 의문을 품도록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말이 쉽지. 답장녀들은 아무리 해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문맥상 이 question이랑 얘랑 같은 표현이 어디 나와요? question their own worldview. 얘랑 같은 표현이 몇 번 문장에 있냐? 그쵸? 얘랑 지금 같은 표현인 거 알겠어? 얘랑 같은 표현인 거거든? question 챌린지. 뒤에 단어도 비슷하잖아. 그쵸? 그들 자신의 가정, 그들 자신의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실제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냐?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 이 질문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 아, 질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질문을 먼저 받질 않았구나. 이 질문 이해했냐?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로 6번 문장에 뉴턴이 나오잖아. 뉴턴. 그러니까 뉴턴은 우리 위대한 이제 과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사람도 뻘짓 겁내 많이 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뻘짓으로 뭐가 있어? 6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서술되는 그 사람은 뭐 하려고 했냐? 그 turn A into B 보여? A를 B로 바꾸다잖아. 납을 뭘로 바꾸려고 했어? 금으로 바꾸려고 오랫동안 실패를 거듭해왔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람이 위대한 과학자라고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한순간에 뭔가 깨달음을 얻은 그런 과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 사례일 뿐이라는 게 이 지문의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면은 1번 문장에 얘들아 이거 스위치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주어가 몇 개냐? 첫 번째 줄에 3개죠 총. 첫 번째가 커리큘럼이죠. 두 번째 주어 한번 골라봐. 명사 하나만. 웨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포뮬러. 이렇게 주어 3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여기 동사. 그 다음에 포뮬러를 이 앞에다 소식해주죠. 학교에서 한 가지의 커리큘럼, 교육과정이 있고 한 가지의 옳은 방법이 있잖아. 과학을 연구할. 그리고 한 가지의 옳은 공식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공식이냐면 spit out, 뱉어내는 공식이죠. 올바른 답을 표준화된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방법을 한 가지만 배우잖아. 내가 질문하는 것도 약간 답정너식이죠. 왜냐면 지문에 이미 명시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과학도 그렇다는 거야. 한 가지의 옳은 방법만을 제시해준다는 거죠.
그 교과서 있잖아. 근데 어떤 교과서냐면은 그랜드가 원래 커다란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맥상 대단한이죠. 이 질문이 이해하기 어렵다. 비유적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어떤 이게 교과서냐면 대단한 제목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과서들 있잖아. like 예시죠, 예시. 예를 들면은 물리학의 원리와 같은. 이거 실제로 물리학과 가면 이런 그 교재로 배우겠죠. 이러한 대단한 제목을 가진 교과서들은 마법과 같이 리뷰 드러내죠. 그 원리를 300페이지에서 authority figure 권위 인물이 그런 다음에 step up 올라가는 거죠. 어느 쪽으로? to the lectern 강의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강의대 같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얘 수요동사.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을 feed가 원래 먹이를 주다잖아. 근데 문맥상 주기 위해서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feed라는 단어를 준 이유가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냥 진리를 우리에게 퍼붓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올라온다는 거다. as부터 세모가로 theatrical 물리 physicist 이론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그로스가 설명을 했듯이 그의 노벨 그 lecture 강의에서 교과서라는 것은 종종 무시해버리는 거죠. 많은 alternate 대안적인 경로를. 근데 이게 어떤 경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wandered 헤맸던 경로거든. 지금 애들아 이거 뒤쪽으로도 이그널 뒤쪽으로 목적어 몇 개냐? 3개죠 3개. 불러봐. 패스가 목적어 1이고 그 다음에 그쵸 클로스가 목적어 2.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쵸 여기도 좀 엔드가 없어서 아쉽죠. 근데 이거는 독해니까 그냥 그러려면 하면 돼. 여기 엔드가 들어가면 완벽할 것 같은데 해석을 하면서 괄호를 마무리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론 물리학자도 사실상은 노벨 수상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벨 강의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과서라는 게 종종 무시해버린다는 거야. 많은 대안적인 경로들을. 근데 어떤 경로냐면 많은 사람들이 헤맸던 그리고 많은 잘못된 단서들도 무시해버리죠. 그들이 따랐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오해들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들이 가졌던. 그러니까 조금 어둡고 실수적인 부분은 전부 다 가려버린다는 거다. 니네가 배우는 교과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배운답니다. 마치 그것이 도래한 것처럼. 이 부분이 또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거든. grand divine. grand 하면 여기서 아까도 나왔죠. 엄청난 divine은 신의란 뜻이거든. 신의 visitation, 방문에 의해서 도래한 것처럼.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했을 때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뭘까? 무엇이 그 엄청난 신의 방문처럼 도래했다고 비유하는 거냐? 그 뉴턴의 법칙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혹은 지금 바위 뒤쪽에 걸리는 애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뭔가 이상한데? 확인한다는 거 깜빡했네. 일단은 여기서 닫자. 여기에서 스트로크 오브는 그냥 한 번이라고 해석하자. 한 번의 천재성에 의해서 그것들이 도래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의 법칙을 배울 때 마치 그 뉴턴의 법칙이라는 것이 아무런 노력이나 실패도 없이 한 번에 발견된 것처럼 배운다는 거야. 왜냐면 책에는 그것밖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뉴턴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지금 버슬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 거 같냐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ears랑 왼쪽에 있는 얘죠. 되냐?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는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뭐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
그 수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잖아. 그가 보냈던 탐구하면서 리바이싱 수정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바꾸면서 보냈던 여기에서 데미지 칭하는 건 뭐냐? 무엇을 바꿨겠냐? 뭐시오? 얘죠 얘? 뭔 말인지 되냐? 이해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표현이 spend 뒤에 시간이랑 돈 나오잖아. 그 다음에 ing 형태인 거 알죠? 시간이나 돈을 ing 젠장 물결하면서 보내다 돈은 쓰다. 그러니까 지금 spent 뒤쪽으로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죠? 응? 구조 보이죠? 보여 안 보여 젠장? 보여? 보여야 될 텐데. 그 법칙 있잖아. 뉴턴이 확립하는데 실패했던 법칙 있잖아. 야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 어딨냐? 빨간색으로 표시하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러스 법칙에 해당되는 걸리는 동사 어딨어 지금? Don't make the cut이죠. 그쵸? 지금 대시 같은 경우에는 부연 설명이니까 부연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뉴턴이 확립하는데 실패했던 그 법칙이 뭐냐면 most notably 가장 유명하게는 그의 실험이 있거든. 알케미 어디에서? 연금술. 연금술 뭔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것은 연금술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시도하고 spectacularly 엄청나게 실패했거든. 뭐 하는데 실패했냐면은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을 실패했는데 그 뉴턴이 확립하는데 실패한 법칙이라는 것은 make the cut, 성공하다. 부분을 차지하다, 성공하다, 편한 대로 해.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답니다. 뭐의 일부로서? 1차적인 이야기의 일부로서. 근데 어디에서 언급되는 이야기야? 그 물리학 교실에서 언급되는 1차원적 이야기의 일부로서 성공하지 못했다. 일부가 되지 못했다. 이 말인 즉슨 뉴턴이 연금술에서 뻘짓했던 건 교과서에 있어 없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대신에가 나를 엄청 괴롭히고 있는데 일단 3번 영광펜 여기에 대한 내 의견을 한번 얘기해볼게. 인스테드 대신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인스테드로 조금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헷갈렸는데 만약에 봐봐. 뭐 소연이가 지금 오고 있거든 학원에. 근데 만약에 소연이가 나한테 이렇게 보내. 선생님 저 학원 좀 늦을 것 같아요. 대신에 남아서 시험 볼게요. 그럼 그 대신에가 함축하는 건 뭐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조교가 이제 3월에 군대 가거든? 그럼 조교를 새로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남자 조교가 있는데 남자 조교 대신에 일할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그 대신은 말 그대로 대신이잖아. 남자 조교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윤이가 남아서 시험을 본다는 건 수업을 듣는 대신에가 돼야 돼. 수업을 안 듣는 대신에 부정 표현이 오면 안 돼. 수업을 안 듣는 대신이 아니라 수업을 듣는 대신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원래 해야 할 행위가 들어가야 돼 거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네. 어? 그러니까 그 원래 했어야 되는 행위가 이 대신에 함축이 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에서 대신에가 함축하는 게 뭘 것 같아? 대신에 우리의 일단 해석해줄게. 대신에 이거 많이 나오니까는 계속하면서 유추해보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생 이야기 있잖아. 이러한 과학자들의 인생 이야기를 from A to B 역시나 얘 변화다 변화. 납에서 금으로 바꾸어 버렸답니다. 일단은 이게 뭔 말인지 알려면 납에서 금으로 바꾸어 놨다는 게 결국에는 선택지 5번이거든? 한번 봐봐.
오직 과학자의 성공만을 드러내는 거죠. ignoring부터 세모가로 그들의 과정과 오류라는 것은 무시한 채로. 그러니까 성공한 것만 보여주지 실패한 거나 그 과정은 보여주지 않는 거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니네 교과서에는 이론만 나와 있잖아. 확립된 것만. 그 과정은 나와 있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 인스테드가 함축하는 건 뭘까? 내가 여기까지 알려줄게. 뉴턴의 실패가 교과서에 실리는 대신에 뭔 말인지 이해? 문맥상? 무슨 말인지 되니? 이제부터 우리 대신에 약속한 거다. 어? 이걸 영어로 검색해도 안 나오고 한국어로 국어사전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 내가 그 한자를 찾아보면서 한번 고민해본 결과거든. 대신에 이거 국어사전에 없어요? 아 그렇게 안 나와. 면밀하게. 대신에가 나오긴 하는데 그 뜻까지는 안 나와. 문맥상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는 안 나오거든. 근데 내가 한자를 조금 하거든. 대신할 때 몸신자더라고. 맞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아 지금 이번 형광펜 처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잖아. 일단은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톨드.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돼 얘들아? 헬? 링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알죠? 이야기는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지는 거니까 톨드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 톨드.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이거 또 어렵죠. 지문이. 주제문은 7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7번. 7번으로 고르면 되고 나도 30살 지나가면서 이거에 되게 공감하는 지문인데 결국에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선택지의 답부터 한번 골라봐. 얘들아. 몇 번이 답이요? 그래서 3번이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일하는 능력이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그 학습적 능력이 뛰어난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다른 사람이랑 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 크게 성공하고 싶으면. 1번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 수일치 어디다 맞춰야 되냐 얘들아. 여기 한번 화면 봐봐. 여기다 맞추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알죠? 이거 부분명사라서 여기다가 맞추면 안 된다. 얘 지금 부분명사거든. 부분명사. 이거 첫 단추 1강의 포인트 3번이잖아. 부분명사, 오부, 명사 나오면은 이 명사에다가 수일치 맞추는 게 포인트거든. 부분명사라는 건 majority나 무슨 분수 표현이나 퍼센티지 이런 거를 부분명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어 수일치는 결국에 여기다가 맞추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best majority, 대부분의 회사와 학교 그리고 조직이라는 게 measure, 측정하고 리버드 보상하잖아. 니네 학교만 생각해봐. 니네 측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죠. 높은 성과에 대해서. 그때 어떤 측면으로 그렇게? 개인의 매트릭스, 수치적인 관점에서. 이게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sales number, 판매 숫자, 얼마나 많이 판매했는지 회사에서는. 그 다음에 resume라고, 이건 resume, 이력서라는 뜻이야. resume accolade 하면은 그 이력서에 있는 수상 이력을 얘기하는 거다. 이력서에 있는 수상 이력, 그리고 시험 점수. 예를 들면 이런 개인의 수치적 관점의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이제 측정하고 보상을 하잖아. 니네 학업 우수상 이런 거 주잖아, 학교에서. 근데 문제 있잖아. 이러한 접근법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이 믿음에 기반을 한다는 거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구조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 봐봐. 이 위 왼쪽에 대시 생략돼 있거든. 대시나 위치가 생략돼 있는 건데, 여기서 대시나 위치는 무슨 격으로 쓰인 거냐?
목적격이죠. 어디 뒤에 목적어가 빠진 것 같아. 그쵸? confirmed 뒤쪽에 빠진 거다. 이렇게 묶이거든. 우리 어떻게 하면 구조 파악이 명확해지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묶은 다음에 뭐라고 써 밑에? 삽입절.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삽입절인 걸 알면은 해석이 되거든. 얘들아, 여기에서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건 어떠한 접근법 얘기하는 거냐? 한마디로 위에서 얘기한, 그쵸? 수치적 접근법. 수치적 접근법에 대한 문제가 뭔 줄 암? 그것이 믿음에 기반했다는 거야.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학이라는 게 완전히 확인한 믿음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여기서 묻자. 결국에는 이 대시 두 개가 그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야.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 이거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 해서 어떻게 할래? 적자 생존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야. 적자 생존이 결국에는 가장 잘 적응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식으로 세상이 설계가 됐다는 건데 티치 뒤쪽으로 목적어 두 개. 그것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냐면 사람들이죠. 최고의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혹은 가장 인상적인 레주메, 이력서를 가진 사람들이, 혹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이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뭐 할 애들아? 성공할? (4번) 공식이라는 건 간단하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be better, 더 나아지고 더 똑똑해져라. 그리고 더 창의적이 되어져라. 뭐보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지금 역시나 여기 명령문 나온 다음에 and 나왔으니까 이 and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면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더 나아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창의적이 되잖아.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야. 하지만 이러한 공식이라는 건 정확하지가 않답니다. 땡스 투 전치사 뭐뭐 덕분에, 새로운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뭐를 아냐면은 우리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은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치면 돼? 나데이 벗비죠. 여기에서 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지금 여기 fit 보이지? fit. fit이라는 얘가 지금 품사가 형용사로 쓰인 거거든. 형용사. 적합한, 알맞은. 이 뒤에는 어울리는. 우리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은 뭐에 대한 게 아니냐? 가장 적합한 자가, 가장 알맞은 자가 생존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결국 뭐야? 얘 베스트가 결국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의 생존이라는 거야. 가장 잘 어울리는, 베스트를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 well, better, best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의 생존. 무슨 말인지 이해해 진짜? 이해하냐?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잘 어울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다. 7번 In other words, 다시 얘기해서 성공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두 개 또 어디다 치면 되냐? Not just, but. 성공이라는 것은 너가, 이게 의문사이기 때문에 creative word, smart word 줄이분이 앞으로 다 빠진 거다. 너가 주어부터 해서 너가 얼마나 창의적이냐 혹은 똑똑하냐 driven, 열의가 있는, 열의가 있는지에 대한 게 아니라고. how부터 다시 네모가로 너가 얼마나 잘 connect with, 연결되고, 그 다음에 쭉 해석해봐. 뒤쪽으로 contribute to, 기여하고, 그 다음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benefit from, 이득을 얻다.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랍니다. 사람들의 생태계에서 너의 주변에 있는. 되냐? 그러니까 네가 똑똑하고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는 게 너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얘들아 이거 숲에서 길을 잃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숲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계속 똑같은 곳을 맴돌게 되잖아. 그래서 막 걸고 있던 손수건을 나무에 하얗게 표시해 놓은 다음에 해도 다시 그 하얀색 손수건으로 돌아오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오거든. 첫 번째 이유 연주가 한번 찾아봐. 몇 번 문장에 첫 번째 이유 나오냐. 총 원인이 몇 가지냐. 3가지거든? 지금 랜덤으로 이름 호명해서 물어볼게요. 시간 1분 줄 테니까 3가지 찾아봐. 영어를 읽어라, 영어. 이름을 불러서 이제 갑자기 집중력 확 되거든요. 그 연필로 그 문장이 써봐. 원인 1, 원인 2, 원인 3. 연주 첫 번째 이유 몇 번 문장에 쓰잖아. 그쵸, 6번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5번에서 먼저 설명해 주잖아. 그래서 6번 괜찮다. 6번으로 하자. 그러면 원인 1이라고 쓰면 된다. 나는 편한 걸로 써라. 난 검정색 펜을 사용할게. 원인 1. 한쪽 다리가 다른 한쪽보다 더 길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몇 번 문장에서 나오냐, 은경이. 7번. 그쵸, 7번이죠, 7번. 백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게가 더 기울어지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혜빈이. 그쵸, 8번으로 하자. 우리가 주로 쓰는 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되냐? 같이 한번 보면은 이거 얘들아 일단 bring up이 뜻이 뭐야? 여기에서는 키우다, 양육하다 이런 뜻이거든. 키우다라는 단어 우리 저번 21년도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잖아. 뭐 nurture 이런 단어가 있었죠. nurture.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bring up의 수동태 형태니까 양육한 게 아니라 양육된 거죠. 2번 형광펜. 나는 양육되었다. 믿도록. 지금 얘들아 이 대세 걸리는 주어는 뭐냐? I죠. 그 다음에 동사는 will, end up. 뭐라고 믿도록 양육되었냐면 만약에 내가 길을 잃잖아. 큰 숲에서 길을 잃는다면 내가 sooner or later 머지않아서 결국에는 내가 시작했던 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도록 양육되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되지? 다현아 너 이해되냐? 2번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은 항상 걷게 될 것이랍니다. 이너 서클 원형으로 책에서 근데 어떤 책이냐면은 이 Finding Your Way with a Map or Compass 이런 책에서 author 저자인 헤럴드라는 사람이 뭐를 확인했냐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을 했답니다.
여기서 디스가 뭐야? 네 동의가 말해봐 확실하게. 디스가 함축하는 게 뭐야? 그치 2번 문장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원형을 걸으면서 걸을 것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2번 문장에서 it은 뭘까? 정확하게 1번 문장이 어디 뒤를 얘기하는 거야? 대 뒤를 얘기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큰 숲에서 길을 잃게 되면은 머지 않아서 내가 시작했던 것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4번 우리는 걷는 경향이 있답니다. 원형으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실상 어떤 인간도 두 개의 다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정확히 같은 길이에. 되냐? 니네 한쪽 다리가 더 짧거든. 니네 신발 살 때 그럴 때 있지 않아? 그 ABC 마트 같은 데 가서 오른쪽 발만 넣고서는 신발 샀는데 왼쪽 발이 작거나 보통 오른쪽 발이 더 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신발 사러 가서 왼쪽 발만 신어보고서는 신발 샀는데 신고 다니다 보면 오른쪽 발이 아픈 경우가 있거든. 보통 사람이 오른쪽 발이 더 크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양쪽 다 신어본 다음에 걸어보고서는 사는 게 더 편해. 그리고 35년간의 꿀팁을 주자면 신발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나아. 왜냐면 작으면은 발가락이 아프거든요. 조금 커도 두꺼운 양말 신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발을 조금 크게 신는 게 낫다, 작는 것보다. 그 발톱이 부셔져, 나중에는. 아니면 신발이 빵꾸나던지. 6번 한 다리가 항상 약간 더 길거든 다른 한쪽보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얼라우려 동사 나오는 거 보이죠? 우리로 하여금 돌도록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약간 더 기니까는 계속해서 원형을 그리면서 돌게 되나 봐. 와닿지 않아 사실. 게다가 만약에 너가 그 하이킹 산에 타잖아. 이거 애들아 위드 분사 보면 기억나? 걔랑 똑같이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오는 내가 전치사로서 접촉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 접촉. 만약에 너가 백팩 배낭을 맨 채로 산을 오르면 그 배낭의 무게라는 게 inevitably 반드시 너를 균형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안 그래도 한쪽 다리가 더 긴데 무게가 실리니까는 더욱더 이제 균형이 기울어지는 거죠. 우리의 다미넌트, 주로 쓰는 손이라는 게 factors in 단어로서 무엇을 요인으로 포함하다. 우리의 주로 쓰는 손이라는 게 이 조합을 요인으로 또한 포함한답니다. 여기서 더 믹스가 함축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야? 그쵸? 앞에서 언급된 원인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된 원인 두 개. 그러니까 우리의 주로 쓰는 손 또한 이 조합의 요인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그치? 쏘리 바꾸자. 포함된다. 해석 이상한데? 이상해. 이렇게 하자. 되다. 무엇이 요인으로 포함되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로 쓰는 손이 이 조합의 요인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 조합이라는 것은 다리가 한쪽 더 길고 백팩을 메고 있어서 균형이 기울어지는 그 조합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너가 오른손잡이잖아. 그럼 너는 경향을 갖고 있을 것이랍니다. 근데 어떤 경향이냐면은 도는 경향이죠. 오른쪽으로. 그리고 만약 너가 옵스터크 장애물을 만나잖아. 그럼 너는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과하기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가 숲에서 원형으로 거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숲에서 길을 잃으면 원형을 그리면서 돌게 되는지.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 가장 중요한 토픽을 고르면 첫 번째로 뭐부터 나오면 되냐? 무엇에 대해서 쓰는 글이야? 뭐시기? 그쵸. 언어가 첫 번째로 나와야죠. 언어가 무엇에 중요하다는 거냐? 경험. 경험? 그러니까 언어가 결국엔 소통이야. 언어 소통이 왜 중요해? 경험들? 그래서 신뢰죠, 신뢰. 언어랑 의사소통이 신뢰에 중요하다는 게 이 지문의 전부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절이 주어 어디 있어? 하나 꼽아봐. 주어 뭐야 하나? 1번 문장에. 얘가 주어죠? 근데 얘를 수식해주는 게 이렇게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 그냥 동사는 is고. 정부에서 그 다음에 앞에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언어가 중요한지 얘기해주는 거거든. 정부에서도 그렇고 법에서도 그렇고 문화 그리고 일상적인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근데 무엇을 넘어서서 가족과 이미디엇 얘 가까운이란 뜻이다. 가까운. 근데 니네가 사실 알고 있는 첫 번째 뜻은 뭐야? 이미디엇의 즉각적인이잖아. 즉각적인 애들아 시간상으로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고 가까운 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 다 뜻 알아놓고 적절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각적인 이웃이 아닐 거 아니야. 가까운 이웃을 넘어서서 널리 이해되고 명확하게 formulated 표현된 언어라는 것이 커다란 도움이랍니다. 상호 간의 신뢰에 있어서.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뢰 형성에 있어서. property 하면은 부동산이거든. 부동산. 즉 재산을 얘기해. 재산을 다룰 때나 contract 계약서를 다룰 때 또는 심지어는 일상적인 교환에 관해서 있잖아. 재화와 용역 같은 개념과 설명 있죠. 개념과 설명이라는 게 빨간색 펜 들어서 as 이게 원급 비교죠. 원급 비교. 개념과 묘사라는 게 precise 정확하고 unambiguous 모호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거죠. 가능한 한. 이게 사실상 구조상으로 얘를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거든요. 세미콜론. 왜냐면 뒤에 다시 한번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독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렇지 않으면 오해라는 게 발생할 것이랍니다. 만약에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잠재적인 상대방과의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그 거래에 있어서 가능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불확실성,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죠. 불확실성과 아마도 measure of 어느 정도의 불신이라는 게 남아있을 것이랍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어?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해하냐? 맨날 이해한다고 해놓고 왜 한 줄 정리는 뻘짓해놓는 거야? 어? 경제적인 삶이라는 게 더 복잡하거든. 언제보다 중세 시대 후반에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 있잖아. 완전하고 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그 필요성이라는 게 강조가 되고 있답니다.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들아, 니네가 이제 20살이 넘어서 독립한다고 생각해봐. 20살 아니다. 20대 너네가 26살이 된 거야. 그래서 독립해야 돼. 실제로 니네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전세 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처음으로 큰 돈을 빌리는 거니까 막 손이 덜덜덜 떨릴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니네가 언어를 못한다고 만약에 생각해봐. 그럼 어때? 되게 불안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떤 조건을 내거는지, 나중에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많은 건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런 게 되게 불안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중세시대 이후에는 고작 해봤자 내가 사과, 물론 아니겠지만 내가 뭐 커피콩을 1kg 줄 테니까 나한테 바나나를 100송이 줘라, 이런 거래나 했을 테지만 현재 시대에 될수록 막 억 단위의 돈 거래가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중요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슨 숙제 내줬을 때 분명 내가 마지막에 정리해줘도 가끔씩 개인톡으로 그거 숙제 전송해달라고 하는 애들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카톡으로? 그거 왜 그러겠어? 불안한 거야. 내가 실제로 숙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그러니까 문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1번 문장에서는 정부, 법, 문화, 일상적인 매일의 상호작용, 무슨 말인지,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공유된 언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언어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해? 클래리피케이션? 명확성을 촉진시키잖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너가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아마도 어떤 디스퓨트, 분쟁의 해결도 촉진시키죠. 무슨 말인지 되냐?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또한 precise, 정확하고 잘 표현된 언어라는 게 aided, 돕고 있죠. 그 translation, 해석의 과정이라는 걸. 그러니까 다른 국가랑 거래할 때 있잖아. 그때도 무역어가 따로 있잖아. 무역할 때 쓰는 언어가 따로 있거든. 그런 게 또 돕고 있다는 거죠.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어서. 7번에선 실크로드가 나오잖아. 실크로드는 오직 기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either, 그나마. 여기선 그나마. 왜 그러냐면 translator, 통역가들이 항상 이용 가능했기 때문이죠. interchange 포인트, 그 교환 지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언어를 소통해주는 중간 역할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크로드라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니까 언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내가 너네한테 강조하는 것도 뭐야? 너네가 혼자 속으로만 똑똑한 사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오늘 한 것 중에 구조나 내용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 한번 해봐.